네, 오늘 채권부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굉장히 그 핫한 주제를 엄선해서 여러분께 실전 투자 전략하는데 도움이 되십사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김영호 대표께서 PF ABS의 신용 위험 분석을 주제로 굉장히 뜨거운 주제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PF ABS는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렇게 막연하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동산 개발 업체에 뭐 개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수익 이게 뭐 분양대금 이런 것도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또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좀 준비해온 멘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기본 이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양 제도와 분양 보증이라고 첫 번째 타이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개념 이해인 거죠 지금 네, 이거는? 이게 예. PFABS의 그 안전성을 분석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분양 제도를 이해를 아, 하는 게 예, 필요합니다. 예. 이 선분양 제도는 이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 같은 거죠. 아파트를 지지도 않고 아파트를 파는 건데, 이게 생길 거야 이 예, 이 아파트가 아파트 생길 이런 거야. 그럼 희망을 미리 주는 돈 거죠. 주세요. 예. 그래서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왜 네. 그렇겠냐? 우리나라는 뭐 일제시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뭐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부터 자원이 뭐 크다고 볼 수 없었겠지만,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람을 우리가 시행사라고 하요. 시행자, 네, 시행사. 시행사. 시행사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면 분양받을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당겼어. 당겨서 그래서 선분양해서 그걸 네. 건축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선분양하면 결국 우리는 PF라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네, 뜻이고요. 네. 뭐 어떤 건설 공사하면 거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ABS입니다. 그걸 이제 네. 채권을 만들어서 ABS로 하는데 예.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 사업 하는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 선분양 제도가 뭔지 첫 번째 선분양 제도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이제 수분양자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걸 선분양자를 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양받은 사람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수분양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분양 보증하고 그건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분양 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또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PF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내가 이게 돈을 빌려줄까 하는데 이제 막 분양 시작했다. 그 아직 뭐 분양 대금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 담보될 만한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분양을 막 시작해서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을 100%다 청약 받았다. 10%는 지금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청약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청약금 여기 10% 예, 이내로 예, 분양대금 이렇게 할 수 예. 있으니까. 아, 청약금 10%까지는 네. 그냥 10% 정도를 확보했구나. 이제 계약금은 이제 최대 20%, 청약금은 그대로 계약금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약이 됐다 하면 이건 일단 그 시행사 거예요. 예. 이제 이게 계약 해지를 못 한다는 거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계약 해지는 안 되고. 계약 해지는 안 돼요. 네. 계약 해지 그래서 안 계약 되고. 해지 한다면 예. 시행사 다 부도납니다. 아, 왜냐면 다 지어놨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계약 해지합시다. 그러면 그 시행사는 다 부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불은 안 되는 거죠. 환불 안 되는 거예요. 환불 안 되는. 그래서 일단 네. 들어왔다 하면 우리 거로 이제 봐야 된다는 네,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약했으면 10% 확보됐구나. 그다음에 중도금이 이제 한 3, 4회 나눠서 지급됩니다. 예. 중도금 1회 납부, 돈을 더 많이 받았구나. 내 안전성이 높아졌구나. 네. 2회 납부, 3회 납부하면 할수록 그 말은 분양하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안전성은 좀 높아진다.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분양대금 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까지 예. 잔금 치르면 끝나는 거니까 그건 잔금은 의미 뭐 없는 거죠. 대부분 네. PF는 잔금까지 안 가고 맞아요. 다 그 중도금으로 다 끝납니다. 그 의무나 권리가 끝나기 우리 때문에. 원리금이 다 상환돼요. 네. 자, 그럼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뭔가 하는 그 일련의 역할 같은데요. 예, 분양보증은 이제 시행사가 보통 뭐 자본금이 큰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아, 근데
근데 아파트를 1조짜리를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한 채가 5억이나 10억인데 자본금 5천만 원짜리랑 10억짜리를 물건도 없는 걸 계약을 해요. 수분양자가 떨리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떨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행사가 분양대금 받고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 내가 분양대금 낸 거 돌려줄게. 만약에 아파트 안 지으면 네. 이게 바로 분양보증입니다. 나를 그래서 믿어 이거죠. 선분양 제도를 안전하게 선분양 제도를 안전하게 네. 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분양보증 이거는 이제 수분양자 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분양 보증이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없으면 정말 네. 그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한테 10억짜리 사겠다고 계약금 1억을 줬는데 네. 밤에 들고 튀었다는 인생 망치는 예, 그 거죠. 분양 네. 누가 하겠습니까? 분양받은 네. 사람은 이제 뭐 다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양 보증이 필수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우리나라 정부 거죠. 네, 중요하네요. 자,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 해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PF라고 네. PF ABS라고 하면 그 이제 분양자, 네. 시행사, 수분양자 이제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공사 대금을 제3자 입장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수분양자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까지 냈는데 내 개인 사정이 있어 나 이거 계약 해지할래 하면 네. 지금까지 이 안에 이 수분양자를 믿고 공사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음. 근데 돈 내달라고 하면 내줄 돈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분양사업이 부도가 나요. 예.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돈을 빌려주면 우리도 손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 계약을 이 아파트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 그 아파트 분양받은 분양받은. 분이에요. 예. 그분은 일단 계약을 했다 하면 네. 계약 해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못 수 없어요. 물린다. 환불 못 안 물린다. 된다. 아까 예, 그 환불이 안 된다.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예. 환불이 안 돼야 예.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계속 공사를 하는 거고요. 환불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그러니까 시행사의 네. 귀책 사유. 아. 시행사가 잘못했을 때만 환불이 네.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가 안 되니까 돈 넣었다 하면 이게 우리 PF는 우리가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사업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다 하면 이게 다 우리한테 다 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계약 해지 안 되는 걸 알면 뭐 1차, 2차 중도금 받았구나. 아, 안전성은 높아졌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지가 환불 쉽게 해서 환불이라고 우리가 예, 용어를 예, 하면 예.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 예. 예, 중도금만 제대로 오면은 사업 안정성은 뭐 제대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느껴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예. 예, 이걸 이제 모르는 분은 아이고 그거 분양받아도 아파트 3년 후에 그 입주 안 하고 다 그냥 계약 해지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러면 벌써 이 종목을 분석하는 기본 그런 예, 정보를 잘못 아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계약 해지는 안 된다. 네. 그 시행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예. 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분석하기 위해서 예.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브릿지론 ABS의 구조도와 신용위험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브릿지론 뭔가 PF ABS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행사를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를 한 1조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예, 하면 땅을 먼저 사야 되죠. 그렇죠. 땅 살 때 빌려주는 돈이 브릿지론. 네, 브릿지론은 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사업을 할 건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땅 살 돈 빌려주는 게 브릿지론. 아 브릿지론이 예. 예,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 구조도를 한번 한번 보셔야 볼게요. 되는데요. 네. 항상 돈을 따라가셔요. 돈. 돈? 예, 투자자가 맨 오른쪽이겠죠. 투자자. 아, 저희 예, 입장에서 이게 우리 투자자 투자자입니다. 입장에서, 우리 예, ABS 투자자. 투자자예요. 네. 현금을 SPC에 줍니다. 이건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예, 약간 SPC라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고 페이퍼 컴퍼니. 그냥 네. ABS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ABS는 요거는 다 채권이라고 SPC. 생각하면 되죠. 예, ABS는 채권이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돈을 보내면 그 회사가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줘요. 네. 그게 브릿지론. 아, 그 땅값 땅값 을 예. 지급하도록 예, 그러면 지급으로, 예. 돈을 빌려줬으면
SPC는 한쪽에 줬으면서 권리가 있겠죠. 예. 바로 시행사로부터 받을 권리. 그게 대출 채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이거 써 있네요. 대출 예, 채권이요. 본드라는 채권이 아니고 오. 권리.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예. 대출해 줬으니까 내가 받을 권리. 그걸 대출 채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금 브릿지론이 시행사를 이렇게 갔으니까 예, 예, 예. 대출 채권을 써주는 대출 채권을 SB. 받고 이거 받고 그러면 예. SPC라는 데는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T를 여기에 적어놔. T. T. 그 있죠. T. 요거 T. 이 예. SPC 밑에 T. 예, T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의미가 회사채 있어요. 분석은 회사채 분석은 T로 시작해서 네네. T로 끝나야 돼요. 이게 되게 큰 의미. 저는 그냥 너무나 구획을 중요한 나눠서 본줄 이게 알았더니 이제 이쪽 뭐 예. 상경계통 공부 안 하신 분은 저 T가 뭔지 하겠지만 공부 안 한 저를 회사채는 그냥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야 된다. 어떤 의미가 왜? 도대체 왜냐하면 있는 건지? 예. 그 T의 ABS가 바로 나고요. 예. 우리 투자자고. 예. 그 대출 채권이 투자자의 소유예요. 예. 투자자의 자산입니다. 나고 그래서 나의 자산이.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의 권리가 뭔지 바로 그 왼쪽에 있는 게 나의 권리예요. 대출 채권이 내 거라는 내 뜻입니다. 거, 내 재산, 예. 소유. 예, 그게 만약 대출 채권이 아니고 저기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가 내 거고 황금이라면 황금이 내 거고. 그래서 네. 결국 내가 뭘 가지고 있냐를 T로 나타내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회사채 이게 신용채권은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를 그려야 돼요. 옥인지 쓰레기인지는 여기서 거기서 그래서 대출 채권이 옥인지 쓰레기인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 채권이 나한테 그러니까 요게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내 건데 내게 옥인지 쓰레기인지를 내가 봐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예. 대출 채권은 바로 여기다가 땅이 담보로 되어 있는 대출 채권이에요. 네. 그렇다면 땅이 쓰레기인지 옥인지를 구분해야죠. 네. 그래서 이 거기 이제 아파트나 건물이 올라갈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그건 그다음 아니지만, 문제. 예, 브릿지론은 가지 말까요? 브릿지론 ABS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는 건 다음 단계고 네. 여기서 상환 받아요. 아파트 가기 전에.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대출 채권에 토지가 담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옥인지 쓰레기인지를 구분하면 토지가 옥인지 쓰레기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음. 그래서 맨 왼쪽에 붙여놔야 돼요. 브릿지론 ABS의 신용위험 분석 첫 번째가 토지 LTV가 얼마냐. 네. 여기서 LTV는 다음에 용어사전에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예, 아닌가요? 론 투 밸류인데 론 투 밸류. 네. 예, 론 투 밸류. 론 주택담보 대출 대비해서 비율. 가치가 얼마냐? 네. 집값이 얼마냐? 네. 그래서 아파트 10억짜리면 네. 5억 대출 받았다면 5억 그렇죠. 나누기 10억. 예. 예, 주택담보대출 예. 론 대출 비율. 맞아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 비율 맞죠? 예, 깜짝 예, 놀랐네. 예, 맞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LTV니까 네. 토지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100억 원짜리 토지를 구입하는데 50억을 빌려줬다면 LTV는 50%죠. 그렇네요. 나눠야 거기를 예, 정확히 LTV가 나눠야 낮아야 되니까. 되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먹국으로 우리는 LTV 한 토지 같으면 LTV 한 80% 네. 정도 땅값은 뭐 20% 이상 떨어지는 일 별로 없으니까 한 80% 정도면 뭐 괜찮구나. 80이면 괜찮네. 한 50%면 너무나 괜찮다. 오. 땅값이 반으로 떨어지기는 네,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주먹국으로 하는데 그것도 땅도 어떤 땅인지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브릿지론 ABS는 바로 토지의 LTV가 몇 프로냐. 어차피 토지가 내 건데 이게 네. 쓰레기인지 옥인지 구분하려면 네. 이게 LTV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신용 보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신용 보장. 신용 보강. 예, 보강입니다. 신용 보강. 신용 보강. 예, 신용 보강은 네, 요거는 이제 여기에 토지에 추가해 가지고 네. 이제 누가 이게 또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증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건설이 보증해 준다면 포스코 자회사니까 건설사.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누가 보증해 주느냐. 음. 그 땅은 담보로 잡혀 있고 땅 외에도 하나 보증이 더 끼워 있어요. 예. 이건 이제 ABS는 그 SPC라는 페이버 컴퍼니 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서 사업의 결국 안정성 때문에 결국 이런 이 장치가 땅값이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네. 그래서 땅값이 떨어지면 내가 물어줄게 라는 게 신용 보강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증이죠. 예. 1차로 땅이 보증돼 있고 예. 땅이 담보로 돼 있고 2차로 누가 보증까지 썼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첫 번째 토지 LTV 몇 프로냐 그거 보시고 누가 또 보증했나 네. 이렇게 보시면
브릿지론 ABS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봤을 때는 뭐지 싶었는데 결국 이 T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T. ABS는 나고 예. 대출 채권은 내가 내 거. 가진 거. 이게 보석이 되려 다이아몬드인가 쓰레기인가 이거를- 쓰레기면 날 뭐 다 잃어버린 거죠. 네. 이 다이아몬드면 내가 안전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쓰레기인지 다이아몬드인지는 어떤 토지인가에 따라서 예, 예. 다르고 요거를 옥석가리 요것도 잘 판단해야 되는데 토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예. 시공사의 신용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요거를 가려라. 예. 요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면 PF ABS의 구조도와 신용 위험 분석. 자, 이거는 요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아까 브릿지론 하는- 다음입니다. 브릿지론은 땅 살 때 빌려주는 거고 땅을 다 샀죠. 네. 이제 아파트 분양 이제 승인을 받으면 본 PF라고 해서 이게 ABS가 PF ABS가 두 단계 브릿지론 ABS 바로 PF ABS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아, 이제는 아파트 분양하는 실제로 아파트 건축하는 그 사업에 돈 빌려주는 걸 PF ABS 네. 이 진짜 PF ABS죠. 한 단계 더 나갔고 예, 본격적인 이게 단계고. 본격적인 아파트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그림 투자자부터 살펴보면 맨 오른쪽에 투자자가 있죠. 네, 맨 오른쪽. 투자자가 이제 SPC에 현금을 주고 예. SPC는 시행사에 돈 빌려주고 예. 시행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아파트 건설하면 이제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죠. 예.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사나 수분양자 분양받을 사람한테 분양계획에서 돈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 수분양자를 안전하게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했고요. 분양 보증을 했고 그다음에 신탁사라는 걸 끼운 게 요즘 대세입니다. 신탁사. 예, 그 이유는 이 어. PF ABS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네. 번째 위험은 예. 시행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잔금이 한 5천만 원짜리인데 뭐 1조짜리 아파트를 공사를 해요. 5천만 원짜리 거 언제든지 들고 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튀지 마십시오. 시행 위험이에요. 시행 위험. 시행. 시행사가 도망가도 내가 야. 안 다칠 위험. 그리고 정말 그 믿을 만한 시행사여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근데 거예요. 시행사가 자본금이 뭐 많아도 30억, 뭐 30억, 물론 큰 회사 1, 200억짜리도 있고 3, 네. 400억짜리 있지만 그건 드물고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시행사 뭐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행사 믿고는 돈 빌려주기 겁나요. 그렇죠. 분양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줬으니까. 예, 요 위에 수분양자는 그렇죠. 괜찮은데 예. 우리 투자자, ABS 투자자는 좀 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사 대신 신탁사가 야. 바로 저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라고 했죠. 예. 신탁사 일을 그러니까 시행사 일을 신탁사 하는 거예요. 아. 신탁회사는 대부분 신탁회사 금융기관자에서 신한자산신탁, 음. 신한금융그룹의 100% 자회사예요. 아. 신한은행하고 그래요. 같은 계열, 예, 같은 레벨이죠. 음. 그런 데가 시행을 금융이 하니까 껴있으니까 약간 믿음이 예, 가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모양새도 이 생기고. 예. 신탁사가 어. 시행사를 대신해서 음.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대금도 다 받고요. 그 계좌 그 바로 그러면 신한자산신탁으로 돈을 보냅니다. 네. 시행사로 돈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의 뭐 일을 다 하네요. 예, 그러면 안전하죠. 실무 일을. 시행 위험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 없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시행 위험이 큰가.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시행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지 그런 회사 거의 없으니까 네. 바로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아.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물어보거나 알아보거나 자료가 해야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 PF ABS 하실 때 음. 세일즈 메모 또는 IM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네. 메모란덤이라고 네. SM 또는 IM 자료가 반드시 있어요. 아.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예, 너무 아니, 물론 기분이 뭐, 좀 예, 네. 그 아. 달라고 하면 이 그림 다 그려져 있고요. 첫 이게요? 번째 예, 이 이게요? 그림이 오른쪽 어,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이제 관리형 토지신탁이 누가 하고 있다 이게 다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건 첫 번째 위험 통과했고 네. 두 번째 위험은 준공위험. 이 아파트를 짓는데 네. 짓다가 보도나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땅으로 있으면 이건 팔기 쉬워요. 아, 근데 땅은 오히려 팔기 쉬워. 땅은 뭐 아무 문제 하긴 새로 지어놨는데 누가 그것도 뭐 부실 수도 없고. 다 짓지 않고 중간 짓다가 보도나는 거. 아. 다 지었으면 준공이라 하고 네. 다 짓지 못하고 짓다가 보도나면 이 큰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준공 위험을 봐야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PF에 비해서. 예, 예. 그래서 준공이라는 거는 사용 승인을 받는 걸 준공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은 이제 구청이나 시 같은 데서 이제 사용 승인 이제부터 오늘부터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예. 라는 거거든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준공이 안 돼, 사용 승인을 못 받았으면 매매 못 하는 거. 들어가서 살지가 못하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도 안 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준공위험이 PF 앱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고 보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준공위험은 누가 준공을 책임 준공을 확약했냐 이걸 봐야 돼요. 아.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뭐 이런 아주 대형 건설사가 책임 준공했다면 뭐 어느 정도 그 자본이 몇 조 되는 회사니까 믿을만하죠. 뭐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덩치 그, 큰 예, 대형 덩치 큰 건설사. 대형 건설사 또는 이제 아까 말한 신한자산, KB자산, KB부동산 예. 은행- 신탁사. 예, 은행 예. 바로 자회사들 있죠. 네. 거기서 책임 준공했다면 그걸 믿을만해요. 네. 시공사가 부도나면 또 대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때 책임지고 다 준공 승인까지.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할 수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책임 준공. 예. 두 번째는 책임 준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분양 위험.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요가 딸리면 예, 그렇죠. 뭐 부동산 가격이 예, 부동산 예, 안 시장이 팔리면 식어서 안 어떡하냐. 팔리면 안 팔리면 이제 뭐 네. 최악의 경우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안 팔리는 들어가서 거기- 살려고 어, 투자 굉장히 그랬네요. 예, 들어가서 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네. 분양 위험을 이제 세 번째로 해봐야 되는데 분양은 일반적으로 이제 PF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분양 대금 기준으로 LTV 한 50% 그리고 LTV가 여러 번 나오죠. 부동산의 안전성은 LTV로 측정합니다. 예, LTV 50%는 뭐냐면 반값으로 분양해도 내가 손해 안 본다. 아, 반값 예. 정도만. 예, 그 아파트 가격이 IMF 때 한 반 정도 떨어졌으니까 IMF 기준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반값으로 분양가의 반으로 팔아도 내가 손해 안 는 게 LTV 50%예요. 예. 그래서 최악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LTV로 그 내가 ABS를 투자한다면 네. 뭐 괜찮다. 어. 괜찮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행 위험 첫 번째, 두 번째 준공 위험, 세 번째 분양 위험 이 세 개를 단계별로 봐야 반드시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네. 어느 정도로 그 층층이 좀 보증을 잘 서주면 그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럼요. 예,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품이다. 예.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페이지는 후순위 청구권. 네, 이게 선순위, 내가 후순위 안전한지 예. 위험한지를 이제 확인할 때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예,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 밑에 예. 이것도 T죠. 이것도 아, T죠. 예, 그러네요. 이 모든 T. 건 다 예, T로 예, 시작해서 예. T로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TR이 트렌치라는 뜻이고 트렌치 A, 트렌치. 트렌치 B, 트렌치 C 1순위, 2순위, 3순위. 트렌치는 무슨 뜻인가요? 트렌치는 이제 전쟁 칠 때 방공호, 참호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총을 쏘는데 그냥 한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땅굴 같은 거 예, 파가지고 A 이렇게 구덩이, 전쟁을- B 구덩이, C 구덩이. 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덩이. 채권에서 쓰는 건데 네, 이제 C 다음에는 에코티라고 이제 자산? 주식이에요. 주식. 네, 주식. 주식, 예, 네. 이제 에코티. 네. 그다음에 뭐 공사대금, 유보금, 시행이익 같은 게 다 채권보다는 후순위예요. 그래서 내보다 후순위가 얼마 있는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손해나면 후순위부터 손해나거든요. 아, 선순위인 게 좋은 거고. 선순위죠. 네. 밑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후순위 청구권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아, 이 분양 사업이 1조짜리인데 네. 나 후순위가 한 4천억 있구나. 음. 그럼 분양 사업에서 4천억만 깨지면 나는 손해 안 나요. 나까진 괜찮아요. 나까지 괜찮아요. 나까지 그래서 이 후순위가 네. 뭔지 후순위는 첫째 후순위 대출. 아, 이거 만약에- 트렌치 여기 후순위 트렌치 써 예, 있네요. 트렌치 A를 내가 샀다면 예. 트렌치 B부터 다 후순위예요. 아, 트렌치 B를 샀다면 A 제일 안정적인. 예, 예. 트렌치 B를 샀다면 트렌치 C부터가 후순위예요. 그렇네. 나의 후순위. 예, 예. 트렌치 C를 샀다면 아, 에코티, 공사대금, 유보금, 시행이익이 그게 나의 후순위. 후순위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자가 기준이라서. 예, 내가 어떤 거 샀냐 그 밑에 게 전부 얼마냐 네. 그게 손해라도 내가 안 다치는 금액. 네. 이게 아, 너무 적으면 내가 위험하죠. 그렇죠. 이게 많은 말수록 안 자겠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고려할 게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어요. 맞아요. 분양을 네. 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원자재가 너무 올라가지고 공사 재료가 막 예. 이래 되면 골치 아프죠. 공사비가 증액되거든요. 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되면 이게 나의 후순인지 음. 아닌지 알아봐야 돼요. 아, 후순이라야 안전한 거고 네. 나보다 선순이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네요. 공사 대금이 2배로 증가했다면 그 시공사에 돈을 다 주고 내가 받을 게 없거든. 그렇네요.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다 공사 대금 증액분은
후순위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다 보죠. 아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니까요. 요거를 사실 잘 봐줘야겠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뒤에 줄 몇 명 서 있는지. 내 밑에 나가 손해 나기 전에 네, 누가 네. 다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네. 나까지 살려면은 뒤에 좀 많이 있는 게 가장 많이 써야죠. 좋다라는 부분으로 후순위 청구권 요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사례, 예. 실제 사례인 그래서 거죠. 두 개를 이제 예. 하나는 이제 브릿지론, 브릿지론. 포항 아까 프라이머스라는 말씀해주신 브릿지론 ABS입니다. 이걸 하면 땅값. 이것 이것도 T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20A-2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네. 있죠. 음영으로 표시하는 이게 파랗게 투자자가 예, 그 트렌치 A1도 있고 A2도 A2라면, 있고 예. 트렌치 B도 있을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사는 채권이 트렌치 A-2라면 네, LTV는 54.5%라는 게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 말씀. 예, 중요하죠. 그러면 땅값을 예를 들어서 1,650억인데 그 중에 54.5%만 팔아도 네. 그러면 이제 45.5% 손해 봐도 나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네. 이제 LTV 토지의 LTV가 몇 프로인가? 54.5%. 아. 땅값이 저렇게 낮으면 지금 제가 보기엔 안전하다 볼 수 있어요. 네. 한 LTV 80% 정도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인데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네,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 예, 안전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신용 보강. 신용 신세계 보강. 건설이 채무 인수라고 돼 있죠. 네네, 보시면. 여기 위에. 예. 결국 이제 T의 오른쪽에 나니까 네네네. 신세계 건설이 나한테 보증을 써줬어요. 아. 땅이 다 이제 폭격 뭐 지진으로 깨지거나 아, 폭탄 맞아서 무슨 문제가 없어졌다. 있을 때, 네. 그러면 신세계 건설이 나 물어줄게. 그러니까 보증해주는. 예, 네. 그러면 신세계 건설이 뭐 싱글 A 등급 회사입니다. 그러면 신세계 건설은 신세계 자회사인데 예. 그 신세계 건설이 안전한지를 보고 네. 이중 보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력이 있다 없다 여기에 이제 안전성을 파악하는 거죠. 예. 뭐 금리는 PF ABS는 일반 채권 이 물건은 신세계 건설이 보증서인데 신세계 건설의 회사채보다 1에서 2%는 없습니다. 오. 땅도 담보로 돼 있고 예. 신세계 건설이 보증서인데도 네. 신세계 건설의 무보증 채권보다 1에서 2%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 그런- PF ABS 핫 이슈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좀 그 안전하면서도 매력이 금리가 더 높아요. 금리가 좀 높은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를 골랐고요. 네, 네. 지금 PF가 112조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보다 이제 신세계 건설의 일반 채권보다 일반 회사채보다 예. 이런 포항 프라이머스가 뭐 1, 2%가 아니고 2, 3%도 높아요. 네. 2, 3%면 2, 3%가 1년 이자죠.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이런 또 네. 좀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네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금리- PF ABS가 핫한 아주 핫한 그리고 아, 이게 금리가 매력이니까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예, 그렇죠. 위험한 건 없는지 끊임없이 좀 아까 체크를 그 세 가지. 해주면 예, 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채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기본적인 그 법적 문제는 없는데 그 안전성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법적인 네. 거라 할 수 있는 네. 권리 있죠. 네. 나의 권리 바로 네. T입니다. T. T T. 항상 T.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예, 가봐도 예. 될까요? 네, 자, BK 이서 두 예, 번째 이 사례 종목은 보죠. 이제 바로 PF ABS인데요. 예. 이건 이제 1, 2, 3번 첫 번째 시행위원은 누구냐? 시행. 시행사가 누구냐? 시행사가 작은 회사에 있지만 네. 대신 자산 이게 대신증권 자회사입니다. 어. 대신 자산 신탁이 이제 관리형 토지신탁 시행사 위험은 이제 대신증권이라고 보시면 뭐 대신증권이 시행하다가 뭐 큰 회사인데 괜찮아요. 이게 분양금액이 800억짜리인데 이거 부도낼 일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일단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준공위험 건수사 있는데 그 건수사 작은 건수사예요. 그러면 건수사 뭐 책임준공한 걸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준공은 그래서 대신 자산 신탁 바로 대신증권 자회사가 신탁사. 그 책임준공 확약했습니다. 이것도 네. 준공위험도 어느 정도 뭐 보강이 됐다고 네, 볼 수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분양위험이 남았어요. 네. 분양위험은 이미 이거는 75.5% 분양한 걸 가지고 만든 ABS예요. 이미 분양이 뭐 거의 많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분양이 됐으니까 이게 중요. 아까 보셨죠. 분양하면 계약하면 이제 계약금 못 돌려간다. 한번 낸 거 안 돌려준다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분양이 많이 되고 또 분양한 후에 기간이 좀 지나서 중도가입이 들어왔으면 네. 안전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는 한 몇 다 퍼센트 공시가 여야지 비교적 안정적인 거예요. 예. 이거 75.5면 괜찮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네. PF ABS는 액시 분양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 액시 저희 분양률?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 그거 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엑시시라는 건 이제 내가 네. 원리금 다 빼나갈 수 출구. 있는 네. 아무 걱정 없이 네. 빼는 그 분양률 네. 그 엑시 분양률 근처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엑시 분양률보다 네. 넘어 엑시 분양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다 다른 거죠. 예, 다르죠. 그 물건 그게 물건마다 오른쪽에 얘마다 달라요. 트렌치마다. 트렌치 여기 A는 기준이 엑시 다 분양률이 다르니까. 낮을 거고요. 예. 조금만 분양돼야 되는데 트렌치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예, 요 이해했습니다. 트렌치 바로 B 45억에 대한 네. 엑시 분양률은 한 75% 정도 되는데요. 아. 이미 엑시 분양률 달성했어요. 액시 분양률을 달성했는지 예, 그게 이제 체크를. 분양 위험과 그럼요, 예, 중요합니다. 밀접한 영향이 있군요. 그래서 네. 그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이 당연히 있죠.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 후순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행, 준공, 분양, 공사비 증액 이렇게까지. 한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예. 뭐 안전성은 되고요. 네. 뭐 금리는 정말 꽤 높은 금리로 네. 이제 매입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포항 프라이머스와 그리고 BK 이석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PF ABS의 신용 위험 분석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한 번 배워놓으면은 정말 써먹을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은 한 번 알면 평생 씁니다.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김영호 대표님 찾아갔을 때 저한테 채권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하면 할머니 때까지 할 수 있는 기자 앵커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 공부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팍팍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PF ABS 신용 위험 분석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이나 이데일리 쪽 오셔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